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 정기평가 대비 그죠? 동영상이니까요. 풍산자 수상하고요. 정석 배운 데까지 뭐 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걸 한번 잘 정리해서 좋은 성과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일 먼저 뭐 배웠냐면요. 다항식 연산을 배웠네요. 그죠? 다항식에보다 사칙연산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다항식보다 분자의 미지수가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동요한끼리 정리하는 거죠. 그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뭐 이런 거 계산하랍니다. 그죠? 이런 거 뭐 x, y, 마이너스 이런 거 계산하랍니다. 근데 동요한끼리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요한끼리. 그죠? 동요항이라는 거는 미지수 모양이 똑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내용들 배웠고요. 그죠? 또 뭐 배웠습니까? 뭐 이제 개수를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해서 뭐 쭉쭉쭉 해서 그죠? 만약에 뭐 2가 나와서 이거 뭐 두 번 곱한 거에 그죠? 두 번 곱한 거에 뭐 x, y의 개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대공식을 외워서 쭉 풀어서 할 수도 있고요. 얘는요, 뭐 어차피 뭐 다른 방법으로 소개하자면 이렇게 곱하기 이거니까요. 그죠? 이렇게 곱하기 이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x, y가 나온다면 이렇게 곱하고 이제 여기 곱해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뭐 이제 우리 뭐 그런 건 알지 않습니까? 앞으로 너희들 이런 거 할 때 뭐 x 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x 값에 관계없이 뭐 이런 문자 한 문자에 대해서 관계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자에 대해서 뭐 내림차트 정리하죠. 뭐 이렇게 있다. 그죠?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트 정리한 후 여기에다가 뭘 넣어도 여기 되니까 얘가 0이고 뭐 얘가 0이고 뭐 얘가 0이다. 자, 뭐 이 이론을 써서 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뭐 잘 알아두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그냥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뭐 복소수 단원에서 잠깐 보면요. 복소수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 단원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요. 뭐 기본적으로 이거죠. 아하, 1 플러스 i의 제곱은 뭐다? 2i다. 또요.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다. 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뭐다? i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i다. 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n은 뭐다? 마이너스 i다. 마지막에 펴지는 거야.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는 플러스 i다. 뭐 외우는 방법은 그죠? 이거 a제곱 b제곱 플러스 2배면 a제곱 1이고 b제곱 이게 i제곱 마이너스 1이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외우는 건 마지막에 펴주는 거야. 마지막에 펴주는 거. 그죠? 마지막에 펴주는 거. 그리고 복소수에서는 아무튼 i는 루트 마이너스 1을 뜻하고요. i 제곱은 그죠? 마이너스 1을 뜻하고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를 뜻하고요. i의 4제곱은 1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우리가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루트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루트 8i가 되고요. i를 바깥에 넣어야죠. 그래서 2루트 2i가 된다는 거거든. 그죠? 이런 것들. 다 우리 배웠던 것들이죠. 잘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 한번 방정식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2차 방정식에서요. 그죠?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방정식에서는요. 방정식.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2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k는 뭐 3에 있답니다. 근데 뭐 두 군이 뭐야 뭐 2하고 마이너스 뭐 4가 있답니다. 그럼 k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뭐 대입해서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두 군의 곱은요 2 곱하기 마이너스 두 군의 곱은
A분의 C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둡시다. 뭐 예를 든 겁니다. 그죠? 근각에서의 관계죠. 근각에서의 관계. 그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고요. A가 0이 아닌,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고요? 아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제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뭐가 된다고요? A분의 C가 된다고요. 왜냐면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요. 이 두 근을 식을 만들면 x 마이너스 알파, 그죠? x 마이너스 베타가 제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곱차항이 지금 a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그죠? 중간호가 되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돼서 a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죠? a 알파 베타가 0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같으니까요. 그죠? 예수 비교하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b는 여기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또 a 알파 베타가 플러스 c와 같으니까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이론이죠. 그죠? 이것도 잘 숙지하도록 합니다. 그죠? 자, 네 번째 보면요. 또 네 번째 보면요. 아하, 또 네 번째 보면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인데요.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뭘 배웠냐면 2차 함수가 만약에 2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자,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이 2차 함수가요. 이게 2차 함수가 x축에 접한답니다. x축에 접한다. 접할 때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는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제곱창이 양수죠. 그러면 접한다라는 거는요. 이 x절편이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y 콜 0과의 연립방정식이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약간 y 대신에 0 넣었을 때 이 근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무슨 접한다는 얘기는 만난 근이 하나니까 y 콜 0 넣었을 때 x 값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개념들 잘 정리해 두고요. 자, 또 다섯 번째 보면요.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배웠지 않습니까? 연립방정식.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은 2원 1차 연립방정식이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3원 밀수가 3개 있어요.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나 그죠? 2원 2차 연립방정식이나 그죠? 또는 대칭형 방정식을 배웠죠. 그죠? 자, 그래서 2원 2차 방정식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1차식 나오고 2차식이 나오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1차식, 2차식에 대입해서 풀고요. 또 2차식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때는요. 인수분해가 되능한다. 인수분해하고서 그거를 1차식 됐으니까 대입하고요. 세 번째 어떻게 된다 그랬죠? 2차식하고 2차식이 나오는데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 안 되고 얘도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최고차항을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소거시키거나 그죠? 근데 최고차 소거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그죠? 마지막에는 뭡니까? 상수항을 소거시켜서 한다고 그랬죠? 이 개념들을 잘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등식 부분 잠깐 살펴보면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그죠? 부등식의 성질이죠. 자,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를 나누면 0이 아니어야죠. 부등 모양이 바뀐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x 값이 만약에 3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선생님? 근데 아하, 얘는요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두 가지 0보다 크다보다 하지 말고 이거는 딱 다이렉트 x는 마이너스 3과 그죠?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뭐 절대값 x가 거꾸로 이제 3보다 크답니다. 이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 두 가지 나눠서 푸는데 이제 이렇게 아래 혈족의 방법이 있다 그랬죠. x가 큰 것보다 크거나 작은 것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죠? 잘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이런. 자, 그런다면 우리 2차 부등식을 한번 보면요. 2차 부등식을 한번 보면요. 네. 좋아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잠깐 보면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보면요.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은요. 보잖아요. 2차 부등식은요. 자,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자 0보다 작은데 이제 a가 0이 아니랍니다. 2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럼 이게 해를 갖지 않는답니다. 해를 갖지 않는다. 해를 갖지 않는다. 우리 그래프를 쫙 그리면 이게 해를 갖지 않으려면요. 그죠? 이거 할까요? 이게 해를 갖지 않으려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선생님 함수로 이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해를 안 갖지 이게 0보다 큰 부분이 없으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것만 그래야지만 x에다 뭘로도 0보다 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해를 갖지 않으려면 여기를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0보다 큰 범위가 없어야 되니까 즉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중요하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음수가 나와야 되고 위로 블록해야 되고요. 그리고 x가 만나는 거니까 x절편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0 넣고 이거 해가 하나이거나 없거나 x가 만나니까 하나이거나 없거나라는 거는 판별식이 그죠? 0보다 작거나 하나이거나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이죠. 그죠? 자, 여덟 번째 한번 보면요. 무작위로 쭉 보겠습니다. 그럼 조립제법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뭐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요.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눌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을 봅시다. 뭐 x제곱 뭐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뭐 마이너스 1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를 뭐로 나눌 때 자, x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눌 때와 그죠? 비교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걸요. 자, 똑같은 것을요. 뭐로 나눌 때 이번에는 그죠? 3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차식으로 나누니까요. 둘 다 똑같이 조립제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1차식을 나눌 때요. 그걸 한번 살펴보니까 그럼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쓰고요. 자, 여기 되니까 3분의 1 써서 세팅을 하면 여기까지 3 이렇게 딱 내려서 가야죠. 세팅해놓고 시작해 조립제법이요. 그러면 곱해서 1이고요. 더하고요. 더하고 또 곱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더했더니 3분의 2가 되고요. 곱했더니 뭐가 됩니까? 9분의 2가 돼서 더했더니 그죠? 마이너스 9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요때는 뭐가 된다? 몫은요. 그죠? 몫은 뭐가 됩니까? 몫은 얘가 되는 거죠. 몫은 자, 이때 잘 봅니다. 이때 몫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몫은
몫은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나머지는 얘가 되겠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9분의 7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유경우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로 나눴을 때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것도 0이 되니까 이게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아하. 요때는 이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여기 이제 3이 있으니까 이 몫을 3으로 나눠주는 거. 이 몫, 여기의 몫은요. 잘 봅니다. 얘의 몫은 여기의 몫에다 3으로 나눠준다라는 거. 이 몫에다가 3으로 나눠준 게 된다는 게 몫이 되는 거고요. 중요하죠. 이게 몫이고요. 얘의 몫이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9분의 7이 된다는 거. 이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겠네요. 그죠? 자, 이제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 항상 얘기했습니다. 뭐뭐로 나눌 때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선생님이요? 검산식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검산식이요. 그죠? 뭐뭐로 나눌 때 fx를 예를 들어서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만약 5였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바로 식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라고 그랬죠? fx는 x-2 쓰고 몫을 이제 qx라고 씁니다. 이렇게 다음 식으로 쓰고요. 나머지가 5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x가 안 걸어도 되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f2 x 대신 2를 넣으면 qx가 소거되고 이게 나머지 정리 아닙니까? 근데 뭐뭐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10번째는요. 우리 결례복소수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볼 건데요. 자, 결례복소수가 뭐예요? 자, 결례복소수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z가 만약에 이 마이너스 3i였습니다. 그럼 z만 어떻게 되는 거죠? 허수구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2 플러스 3i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 그러면요. z에 5제곱에다가 받친 거하고요. z제곱에다가 받친 걸로 할까? 요거나, 그러면 z 바에다가 제곱친구 하면 같은가요? 같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 이거 제곱하면요. 이거 제곱이니까 4 한 다음에,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9입니다. 이게 이제 제곱하니까 9i 제곱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 그죠? 마이너스 12i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받친 거니까요. 그죠? 여기를 여기서 넣어서 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7 플러스 12i가 되는 거고요. 자, z바를 그럼 2 플러스 3i를 그죠? 2 플러스 3i를 제곱치지 않습니까? a제곱 b제곱 하면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4에다 9 빼, 이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4에다가 9를 빼니까 그죠? a제곱 b제곱 플러스 2ab 할 겁니다.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5 나오고요. 그죠? 플러스 6i가 나오겠죠. 거기다 이제 이게 바니까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12가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얘랑은 되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성질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잘 알아두면 되고요. 그죠? 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y코로 예를 들어서 2차원은 얘하고 플러스 ax 마이너스 2하고요. 얘하고 2x 마이너스 2라고요. 얘랑 만나지 않는 데입니다. 얘랑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얘하고 연립방의 시가 여기하고 여기 연립방의 시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입법으로 가면요. 이거 y 대신에 여기로 와서 요거 하면은 자 봅니다. 쫙 해서 이렇게 연립방식 구해서 휙 넘어가면 그죠?
그럼 요때 만나지 않는 x값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없다는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된다는 개념이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12번째. 자, 우리가 이제 고차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차 방정식. 자,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죠? 고차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x값을 찾나요? 인수분해하죠. 어떻게요? 어떻게? 인수분해해서. 그죠? 뭐라고요? 인수분해해서. 근데 인수분해 방법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맨날 항상 적는. 그 중에서 이제 인수정리, 그죠? 0대에서 넣는 값 찾는 거. 그게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고차 방정식이 3차 이상의 방정식입니다. 3차 이상. 그죠? 그걸 고차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인수정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나오더라도, 그죠? 뭘 넣어서 여기 되는 값, 뭐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쭉, 그죠?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잘, 숙제에서 시험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겠습니다. 끝입니다.